우리 K랩 전산회계 1급 112회 자, 실무 시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사는 유미기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사 코드가 112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회계기간은 23년도서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 보니까 기초정보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메인 화면에서 기초정보관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빨리 알아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5230번으로 해서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미리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230하고 대형 토이,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동시라고 찍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동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찍고, 자, 이때 동시에서 옆으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줘야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 찍고 그 다음에 대표자명과 업종, 종목 해서 엔터 하게 되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엔터를 눌러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에 들어가서 자료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닫아보고.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나와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에 보니까 알뜰 소모품과 그 다음에 튼튼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83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380만원으로 고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러움도 보시게 되면, 여기 720만원과 200만원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드러움도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으로 들어가세요. 자, 외상매입금에서도 여기 보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찍으려고 하면 안 찍히죠. 그래서 F2 키를 눌러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이제 회원성사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재료가 지금 누락이 아니라 금액을 잘못 입력했네요. 7,56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7,360만 원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 먼저 이런 경우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원재료 금액이 73600에서 75600으로 전환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 대치 차익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고쳐준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으로 다시 재무상태표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밟아보자고요. 만약에 제품이나 제공품, 원재료 이 세 개가 누락이 돼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고, 자, 이 순서대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원가, 손익, 잉여금, 재무상태표. 자, 그럼 이제 고쳤잖아요. 그죠? 원재료를. 자,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시냐면, 이 열자마자 반영되었다. 우리가 지금 원재료 금액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다. 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 원가 명세서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품 매출에 제품 매출원가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 그러면 이때 제품 매출 원가가 여기에서 나오게 됐을 때 제품 매출 원가가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거 구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매출 원가에다 창을 넣게 되면 요 금액으로 수정을 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알겠죠? 자, 지금 방금 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금액을 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직접. 알겠죠? 그래서 503835. 왜냐하면 이 금액이 틀리게 나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수정을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단기 순이익 133865,000 이 금액을 자, 우리가 확인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닫기 하시고 자, 메인 화면이죠.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단기 순이익이 있었어요. 자,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금액이 133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3865. 자, 그럼 여기에서도 133865로 여기다 고쳐 주셔야 돼요. 금액을.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금액도 얼마라고 해준다? 133865로 고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71765라고 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그 금액을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여기 보게 되면 2월이 잉여금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잉여금 했던 금액 있죠. 여기 171765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여기 대체차액이 제로가 됩니다. 자, 지금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선생님이 순서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먼저 원재료에 있는 것을 숫자를 먼저 재무상태표에 고쳐주시고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고쳐주라 했죠?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고쳐진 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순이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을 고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도 우리가 금액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금액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이죠. 자, 일반 전표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보니까 8월 10일 날짜네요. 자, 8월 10일 날짜에 자, 여기 보니까 제조부서라고 그랬어요. 자, 건강보험료 68만원을 보통예금에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보통예금이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에서 이런 얘기인데, 자, 68만원을 지금 납부한 건데, 그 중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거. 그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줬다, 사업주가 내줬다, 이런 얘기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거,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할 때 제조 코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누구예요? 개인한테 거둔 거잖아요. 그럼 전에 예수금이라고 해놨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개가 나오겠죠. 차변에 예수금,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분개는 쉽지 않겠죠. 그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3일 날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8월 23일 날 보니까 받으러 온 금액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돈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부도 처리가 돼 버렸나 봐요.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으로 처리를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부도어음과 수표 채권 계정이니까 반드시 받으러 온과 부도어음과 수표는
둘 다 채권 계정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무슨음, 받으러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부도어음과 수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4일입니다. 자, 14일날 보니까 일용직 직원들의 일당을 지급했네요. 자, 이러면 우리가 출금 전표로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그래서 작급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급 4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6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부서의 사원이 퇴사해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확정급여형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이 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모아놨던 것을 차변에 와서 이렇게 소멸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16일자입니다. 자, 16일자에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보니까 처분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처분할 때는 원가로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7호 35에서 3,500만 원인데 원가예요. 자, 근데 이때 취득할 때 수수료가 있었어요. 그죠? 자, 취득할 때 수수료는 우리가 원가에 가산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 뭐라 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3,500원짜리에 관련된 거를 지금 어떻게 했다? 3,7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보통 예금하고 3,700만 원, 200만 원만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29일 날입니다. 자, 액면 5천만의 사채를 발행했네요.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보통예금 계좌로 입력됐다. 근데 5천만 원짜리 사채를 4,900만 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사채 싸게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 전표 다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이제 보시게 되면, 볼까요? 자, 먼저 9월 2일 날짜 제가 먼저 입력을 해놨어요. 자, 먼저, 문제 볼까요?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간수를 발급했으니까 10일과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10일과세 제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량은 2개고요. 그 다음에 단가는 500만 원이니까 입력하시게 되면 1000만 원에 100만 원 자동으로 찍히겠죠. 자, 내가 판매했으니까 지금 뭐예요? 공급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회사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도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 자동 뜨고, 그 다음에 전자니까요. 그 다음에 대금은 어음과 미수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혼합 처리하고, 자, 이렇게 분개를 받으러음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월 12일 날짜도 보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짜 보니까 제조부서에요. 직원들한테 작업복을 구입을 해 준 거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카드로 구입을 했으니까 카과가 되겠네요. 작업복. 자, 수량이 10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 찍고 공급가액이 여기 보니까 얼마라고 했어요? 49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이거 입력할 때 카과, 현과, 건별은 무슨 가로 공급가액에다 입력해 줘야 됩니까? 그죠? 공급 대가를 입력해 줘야 자동으로 분할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실 때 반드시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어디상이냐? 봤더니 인천상해로부터 구입했으니까 인천상해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우리가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카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를 500번대 제조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드 대금을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한 거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카드로 우리가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5일 날짜입니다. 10월 5일 날짜에. 자, 문제 보니까 제품을 미국의 PB사에다가 제품 100개를 갖다가 직접 수출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16수출, 직접 수출이죠. 자, 공급가액은 자, 100개 곱하기 1000원씩 하게 되니까 1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에 우리가 기준 환율은 얼마다 1000원씩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면 1억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곱해주니까 자, 이렇게 되고 제품 매출 보통 예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0월 22일 날 보겠습니다. 자, 22일 날 보니까 지금 도서를 구입했네요. 그죠? 영업부서에서 읽을 책인가 봐요. 그러면 일단 도서는 면세잖아요. 53면세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입력하시고 자, 거래처 등록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 현금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럼 여기 출금 나오고 도서 인쇄비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11월 2일 날 보겠습니다. 자, 11월 2일 날 보니까요, 뭐가 나왔는가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개인 소비자한테 제품 880만원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어요. 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일단 현과죠. 그죠? 자, 여기 매출에 해당하는 현과 2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근데 공급처명에 보면 그냥 개인 소비자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공급처는 생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받았다 그랬습니까? 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했으니까 보통예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9일입니다. 자, 12월 19일에 보니까 지금 거래처에 연말 선물로 보낼 이런 얘기니까 접대비가 되니까 내가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4 불공이 나와야 되고, 생활용품 세트니까 여기다가 생활용품 이렇게 해주시고, 수량은 10개, 단가는 5만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처명이 누구예요? 홍성백화점이죠. 자, 하시고 사업자 번호, 자, 분계의 전자여부 그 다음에 대금은 국민은행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계 카드에다가는 카드로 이렇게 결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 하시고 차변에 뭐라고 했나? 접대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볼까요? 자, 지금 오류된 정표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반 전표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일반 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월 31일이에요. 자, 여기 이제 어떤 건가 보니까 확정급여용에 가입을 하고 이체를 1,400만 원을 해줬대요. 근데 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이거를 기여형으로 잘못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 퇴직급여를 뭐라고 바꿔줘야 된다? 그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영업부에서 선물하기 위해서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가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와서 자 끊어야 되겠죠. 10월 28일 날. 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다가 내가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54 불공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돼주고 금액은 500에 50. 어디에서 샀는가 봤더니 다다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네요. 전자는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구입했잖아요. 하고 불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에 관련된 유사한 비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됐고요. 결산 분계를 좀 들어가 볼게요. 결산 분계. 자 먼저 결산 분계는 우리가 이제 수동 분계하고 자동 분계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먼저 수동 분계가 나올 거예요. 자 수동 분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결산에 다 반영을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분계서부터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토스은행의 정기예금 500만원에 대하여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날이 결산 때잖아요. 단기분 그죠? 7, 8, 9, 10, 11, 12 6개월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1년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는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발생주의는 받던 못 받던 간에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못 받은 거 미수 해서 6개월치 이자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그쵸 15만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수 수익 이자 수익 이런 수정 분계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의 소정 거래처에 상하이 외상매입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상매입금이 2,000달러에 그는 얼마에 나누면 1,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1,040원이 됐어요. 그럼 외상매입금 늘어버렸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1,000원씩 이렇게 갚아주면 될 것을 지금 1,04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40원 곱하기 2,000달러 하면 248, 8만원 정도가 외상매입금이 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가. 그러면 차변이 비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결산일 때에 지금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긴 놈 짧은 놈 긴 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외화 한선 손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계를 해줘야 되고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등록하셔야 되겠죠. 상하이 반드시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손에 관련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에 관련된 것 자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선택을 하시고 자 저는 이제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맨 위에 상단에 있잖아요. 대손상각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자 데이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 관련돼서 먼저 대손율을 입력하고 외상매출금 바드럼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이거를 결산 반영해주고 해주면 자동으로 분계까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계들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나오게 돼요. 대손상각비가 여기 있네 밑에. 자 이렇게 나오겠죠. 8만원 3만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부 조회하는 걸로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반영된 자료 중에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의
공고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부가가치세 거래 중에서 현금 영수증 거래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거래 유형 그것을 물어볼 때는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장부관리의 메인 매출장 나와 있죠. 자,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자 3월 31일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과세 매출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 2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매출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 뭐예요? 22현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22현과에 해당하는 것, 즉 몇 건이 한 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공고가액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얼마? 7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 최종 원가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럴 때는 월계표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월계표.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월계표에 들어와서 6월 한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범위 지정을 할 때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조원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조원가. 그 중에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16만 2,300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30날입니다.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명과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거래처명과 외상매입금 잔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래처명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6월 30일이니까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 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잖아요. 그죠? 거래처는 여기 처음서부터 범위정을 하실 때 처음서부터 자, 맨 끝에 쭉 내려서 끝에까지 범위정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잔액 중에서 자, 잔액 중에서 가장 적은 게 누구예요? 전설 유통이고요. 잔액은 7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답안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창이 뜨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을 딱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창을 다 닫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다 닫았어요. 자, 이렇게 닫고 답안 작성을 객관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실기시험 문제 하고 그 다음에 USB를 꽂은 상태에서 우리가 답안 저장을 누르시면 답안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 답안 저장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12회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